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머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6월 10일이죠? 간단하게 이번 주엔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 이번 주에 사실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이 워낙에 좀 많아서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내용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좀 쭉 해왔는데요. 지난주 장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다우존스 같은 경우 한 주 동안에 0.29% 올랐으며 S&P 지수는 1.32%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2.38% 상승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 주 마감일에는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 속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후퇴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지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면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이번 주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와 주요 물가 보고서 등이 발표되는 빅위크를 맞으며 이 같은 대형 이벤트들은 역대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건 금요일장과 비교했을 때 3대 지수를 나타낸 거죠. 0.22%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 S&P 0.11%, 나스닥은 0.23%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네요.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호조,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껑충 뛰어오고 있고요. 2년물도 같이 덩달아 올랐다고 하네요. S&P 같은 경우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S&P와 나스닥 모두 1% 이상 올려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 몇 가지 살펴보면 애플, AMD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FOMC와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발표가 이번에 금리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도 이번에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 증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사고 났던 거 있죠? 뉴욕 증권 사고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협의해서 피해액을 사전 보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주요 일정으로는 몇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게 밑에 쭉 나와 있네요. 6일에서 9일 유로존 유럽회의 선거 보셔야 되시고요. 10일에 중국 용선제 때문에 휴장을 한다고 하고요. 12일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되시고요. PPI도 같이 발표가 되네요. 그리고 12일에 덩달아서 미국 CPI도 발표 예정 중에 있습니다. 13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FOMC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필히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시는 부분이세요. 13일 유로존 4월 산업생산, 미국 5월 생산자 물가,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14일에는 미국 5월 수출입 물가도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주요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 매매하시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헤쳐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번 주가 사실 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몇 가지 뉴스 한번 찾아놨는데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국 뉴욕 증시 주가 전망, 연준 물가 보고서와 애플 11일부터 FOMC 금리 동결 확실시라는 대제목이 있고요. 한번 본문 내용 살펴볼게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와 주요 물가 보고서 등이 발표되는 빅위크를 맞는다.
이 같은 대형 이벤트들은 역대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선 연준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6월 FOMC를 개최한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가 인하하며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키를 돌렸다. 앞서 스위스, 스웨덴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 금리 인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아요. 다만 미국의 경우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미국의 경제는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하며 월가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5월 실업률이 4%로 오르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은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막는 부담 요인이라고 하네요.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는요,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애초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폐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FOMC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됐다. CPI에 관한 내용이네요. 공교롭게도 이번 FOMC 결과가 공개되는 12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한 상황에서 CPI 보고서는 FOMC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5월 CPI가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요 기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부터 액면 분할에 들어가죠. 이번 주부터 10분의 1로 분할된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한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의 시총도 넘어섰던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밑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밑에 간략하게 살펴짚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에 브로드컴 실적도 있고요. 어도비 실적도 나오네요. 다른 뉴스들도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해당 뉴스 기사는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건 코스피에 대한 내용이네요. 코스피 지수 2630에서 2750 바라보고 있다. FOMC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 시장에 관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해당 기사들도 하단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신경 써서 매매하시길 바라시며 이번 주 시작은 여기서 안내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